세종시는 한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과 폭발적인 인구 증가, 또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젊은 층의 유출과 생활 인프라 부족, 또 행정수도 완성 지연 등 복합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이 성장세가 멈춰섰는데요. 오늘 토론에서는 세종시 인구 정체를 불러온 구조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또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조상호 전 세종특별대시지 경제부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인혁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과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주목받던 세종시가 이 3년째 인구 40만 명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구 정체의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죠. 잘 아시겠지만 이 중앙부처가 어느 정도 이전에 온 다음에 지금 이제 국회나 대통령실 이전하는 건 아직 텀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 가장 큰 동력이 그거였던 건데 그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신도시의 그 공동주택, 우리 아파트 짓는 물량이 지금 한 3년이 우리 세종시에서 가장 물량이 적은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저희 읍면 지역 특히 조치원하고 연기면이라는 데는 한 13,000호 정도 공영 개발로 택지 개발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예. 그것도 지금 조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 이런 그러니까 주택 공급의 문제, 그리고 또 역시 공공부문을 제외한 청년 일자리, 혁신산업 이런 것들이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한 게 좀 종합적인 이유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은 좀 어떤 원인을 좀 짚어보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 40만 정체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세종의 문제인가 아니면 구조적 문제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앞으로 논의 사항들 중에서 세종이 해결할 수 있는 일과 세종이 그 지방정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전체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 합계 출산율이 우리 대한민국 0.7 정도, 세종은 현재 1.6 안팎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 17개 시도를 따져놓고 보면 늘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할 때 인구가 11만 명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해마다 3만 명 이상씩 늘어서 올 25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39만 9천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예. 사실 해마다 3만 명 이상씩 지속적으로 늘어왔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대규모의 아파트의 입주와 중앙부처 이전과의 관련 등이 이제 한 차례 마무리된 상태고요. 예. 추가 수요가 더 이상 없다면 저는 전형적인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성숙기 패턴에 도달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그 대전과 충북 등 인근 도시에서 광역화된 통근 패턴이랄지 혹은 젊은 세대로 그 세종을 떠나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한 번 정도 더 미시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그런 시점에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교수님이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부분이 20, 30대 젊은 맞벌이 또 청년 부부들이 이 세종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이 점입니다. 이 세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된 원인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제가 좀 결론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머무는 도시는 한 5가지 정도의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교육, 일자리, 주거, 문화, 건강, 이 5가지 정도가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예. 세종시가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성장해 온 건 맞지만 시 전체가 그러면 행정수도 이외의 어떤 먹거리 아니면 그 산업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발전시켜 왔나. 네.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시티를 표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나 AI 같이 지금 가장 성장하는 산업하고 아주 직접 관련이 있는데, 저희가 관심은 있고 노력은 했지만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이 이어지고 또 그게 또 기업으로 연결되고 그게 산업화되고 이런 데까지는 아직 좀 오르지 못한 게 결국은 청년들의 어떤 그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데 좀 부족함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5가지 짚어주신 것 중에 교육과 일자리 부분이 좀 크다고 보시네요. 청년한테는 역시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요. 청년한테뿐만 아니라 세종시를 포함한 모든 도시는 결국은 교육이 산업을 만든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어떤 산업을 일으키고 싶으면 그거에 따른 그거에 필요한 교육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세종시뿐만 아니라 아마 서울을 제외한 모든 도시가 지금 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래서 나오는 문제가 이 학군 문제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세종에 사시던 분들이 이제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제 자녀 교육 때문에 대전이나 청주로 이사를 뭐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좀 이런 것들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종의 젊은층 유출의 좀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예, 저도 지금 제 두 딸아이가 예.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세종에서. 네. 그래서 제가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데 많은 서울 시민들이 세종에는 우리 그 초등학생들을 네. 교육시키기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예. 받습니다. 저는 전국의 어느 시도를 비교하더라도 막강한 교육 지원과 그리고 한 학급에 20명 이상을 갖출 수 있는 최고의 학군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뭐 유명무실한 아이 키우기 힘든 도시 사실 세종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젊은 층의 유출이 초등학교가 아닌 중고등학교를 갈 때부터 생긴다는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교육만 가지고 핵심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기보다는 교육, 직업, 그리고 정주를 동시에 판단해야 되는데 예. 이것들이 접근성, 일관성을 가지고 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가 세종에서 몇몇 분에서 발생한다는 데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한 곳 안에서 정주와 교육과 직업과 그리고 생활 주변 환경들을 누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패턴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요. 향후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좋은 학교 한두 개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급작스럽게 해결시키기보다는 세종이 중고등학교까지도 잘 지원할 수 있고 예. 좋은 학군지에서 공부해서 세종에서 공부하더라도 서울의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중장기적인 교육 생태계에 대한 논의가 지금부터 조금 시작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부시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세종에서 중고등학교 나와서 서울에 있는 이제 좋은 대학들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좀 시각이 좀 다른데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초중고를 나오면 당연히 세종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교를 다니는 게 우리 목표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어느 나라나 행정수도는 그 나라의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거든요. 근데 사실 세종시가 또 한편으로 이 도농통합시인데 이미 고대, 홍대, 영상대 이 3개 대학이 세종시에 있어요. 근데 재학생이 한 2만 1,000명이고 1년에 한 2,800명 졸업을 하는데 우리 세종시민, 특히 신도시 사는 분들이 이 대학하고의 어떤 그 전망,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7개 시도 중에서 지금 종합 국립대가 없는 거는 세종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학령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을 신설하자 이렇게 접근하면은 좀 문제를 풀기 어렵지만 전국의 많은 국립대 중에서 몇 개 대학이 통합해서 우리 세종시로 이전을 하면 저는 우리가 한 20년 정도만 제대로 지원하면은 뭐 서울에는 서울대가 있듯이 세종에는 행정수도대학이 있는 그런 좀 버금가는 대학이 일단은 제일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종의 지금 그 열악한 재정 문제를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낮은 재정 자립도와 또 제한된 지방세 수입 등으로 인해서 세종시는 지금 의료, 문화, 교통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인프라 확충에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례로 이 금강자연휴양림은 이제 예산 부족으로 매입을 하지 못해서 지난 6월부터 이제 문을 닫은 상태인데 지금 뭐 세종시의 재정 상황 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재정 자립도와 그리고 자립도 이외에 지금 우리 세입 확충에 관련된 문제는 조금 따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세종시의 재정 자립도는 한 57.5%로 제가 조사를 했는데 전국에서는 한 3위 정도 수준이고요. 전국 평균이 43%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10% 이상을 상회하는
강한 자립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자립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냐가 핵심이거든요. 아파트의 분양이나 거래에 따라서 취득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이 문제고요. 최근에 입주 물량이 없어지면서 지방세 세입이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고자립의 상황은 만들 수 있지만 고변동성의 위험성을 항시 내포하고 있는 재정 자립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은 줄어드는데 도시 인프라나 생활 리소시, 행정 수도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 수요들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현 시정을 담당하는 많은 우리 세종시의 담당자들도 사실 현재 수준은 건전재정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채무 비율을 25%를 넘지 않게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논의될 교부세 증액이 저는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세입 구조의 개선 등이 세종시에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먼저 그 금강자연휴양림은 네. 뭐 세종시 재정 문제하고는 약간 거리가 좀 있는 사안인데 사실은 충남도에서는 소재지는 세종에 있는데 소유권은 예. 충남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국가한테 좀 매입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현 그 충남지사께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정책적 입장을 좀 강하게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세종에 둘 수 없다. 그래서 매각을 천명하고 아예 문을 닫은 거죠. 그래서 우리 세종시 재정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지금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결국은 현재 세종시의 세수 구조나 아니면 이게 중앙정부, 국가는 세금을 안 냅니다. 네.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가장 고용 인력이 많은 기업이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인데 네. 중앙정부는 세금을 안 내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좀 혁신적인 경제 부분을 많이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 세종시가 그 궤도에 오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세 교부 산정 방식 자체가 좀 불합리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같이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예. 결국은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에서 교부세의 총액을 어떻게 늘리느냐가 세종시의 재정을 좀 넓히는데 예. 제일 중요한 변수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교수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동산 취득세나 네. 이런 데 좀 과도하게 의존하는 그 세입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세종시가 최근에 이제 그 세종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이나 뭐 국민체육센터 이런 공공시설 관련 이용 요금이 계속 인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인구 감소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뭐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이제 인구가 좀 정책이죠. 그러니까 10월 말에 한 39만 9,600명 정도 인구로 계속 좀 정체돼 있는 상태인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신도시는 100%가 다 계획된 주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못 늘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공공요금이 오르고 있는 문제는 역시 물가 부담도 있고 또 특히 우리 청년층의 그 사회생활을 하는데 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좀 있어서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세종시가 이 전국 대도시 어디에나 있는 그 맥도날드가 없는 또 도시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백화점, 뭐 동물원, 또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단 같은 그 프로스포츠 구단도 없는 유일한 이제 도시인데 이를 두고 이제 유동인구나 소비력이 그만큼 낮다는 그런 방증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저는 뭐 백화점 문제, 맥도날드뿐만 아니라 세종시에 더 많은 문화 지원책이 필요하다, 혹은 소비 지원책이 필요하다라는 정책에 대해서는 예. 양자의 입장을 한번 같이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세종 시민의 입장에서는 백화점과 맥도날드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맥도날드를 경영하는 사람과 백화점을 짓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 과연 세종이 그 정도의 수익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공간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 지점에서 소비력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종시는 1인당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국 최고 도시입니다. 사실 지출 능력이 있지만 그 지출이 세종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예. 즉 1인당 카드 사용 금액은 최고인데
총 사용 금액이 세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법인카드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예.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추정은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력이 낮아서 문제가 아니라 소비 자체를 세종 안에서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도시 구조가 핵심인 건데요. 예.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정책적 지원의 속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종에 살거나 혹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진 정책 지원책들을 조금 비교해 보면 예. 추진해야 될 정책이 있고 혹은 하지 말아야 될 정책이 있다면 다른 기관들 내지는 다른 시도에서는 추진해야 될 정책의 속도는 상당히 빠르고요. 하지 말아야 될 정책은 아주 심각하게 검토를 오래 합니다. 근데 역으로 세종에서 뭔가를 추진하려고 할 때는 추진해야 될 정책에 대한 너무 신중한 고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반문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예. 예를 들어 뭐 BRT의 용지 규제를 한다든지 용적률을 상향을 한다든지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빙 스루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 인허가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들을 행정 속도를 어떻게 접목시키느냐에 따라서 세종시의 향후 발전 방향을 같이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부시장님께서는 경제부시장으로 이제 네. 또 일을 하셨으니까 이런 과도한 좀 역외 소비, 세종 밖에서 소비하는 이런 문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오늘 저희가 맥도날드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맥도날드사 관계자는 이 방송을 보시고 세종시로 빨리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참 복잡한 얘기입니다. 어느 도시나 특히 이 젊은 층이 중심이 된 신도시가 결국은 소비 여력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얘기는 많이 주시는데 사실 세종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계획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잠깐 말씀 주셨지만 세종시는 예를 들면 자동차 정비업, 카센터 같은 게 신도시에 거의 입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3개인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계획하는 분들은 뭐 도시 공간을 좀 정원하게 좀 쾌적하게 만든다 해서 했지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 그런 게 입점에 제한이 있다든지 아니면 세종시가 특화 설계로 굉장히 유명한데 특화 설계라면 그 처음에 들어온 업종 외에는 그 지역에 못 들어가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처음에 특화 설계로 그 수분양을 받았더라도 만약에 5년이 경과가 돼가지고 그때까지도 만약에 분양이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설계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업종 제한 같은 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소멸 시효를 둬서 좀 없애가지고 실제로 그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 이런 게 아까 말씀하셨던 좀 꼭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세종 시민들의 소비 수준 자체가 낮은 건 아니고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소비가 이 도시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부시장님이 이제 뭐 상가 공실 그 문제를 또 말씀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종은 전국 최고 수준의 상가 공실률로 또 문제가 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시장님들이 계속 이제 대책도 내놓고 뭐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명쾌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전국 최고의 상가 공실률의 핵심 요인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예.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수요에 대비해서 과도하게 우리 집합 상가들이 공급되었고요. 예. 분산형으로 진행됐던 우리 세종시의 도시 계획의 첫 번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앵커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출퇴근을 서울로 KTX로 해야 네. 되는 상황에 있는 직장인입니다. 네. 그때마다 늘 느끼는데 도대체 세종에서 서울까지의 KTX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혹은 저같이 출퇴근을 어쩔 수 없이 서울로 해야 되는 사람 혹은 역으로 서울에서 세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우리 많은 공무원들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졌을까를 저는 계속 생각하는데 예. 사실은 그 구조적인 문제, 1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상권의 구조 조정이 상당히 힘들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실별로 분양받은 다수의 소유주가 개별적으로 임대료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합상가의 현실적인 구조 안에서 임대료를 절대 인하한다든지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리모델링 같은 것들이 시의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세종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들이 그 정보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3, 4년 동안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세종이 무조건 떠안고 가야 될 심각한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로 계속 생각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은 이전 세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권의 기능이 주말에는 상대적으로 평일에 비해 너무 약화돼 그렇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야간이나 주말 상권이 비어 있어서 상권을 기준으로 보면 세종은 9 to 5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브랜드들이 상가에 입점했을 때 수요들을 상시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핵심 요인 3가지를 짚어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해결하기 힘든 구조의 문제점들을 현재 좀 안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노력이 기해졌듯이 더 많은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들, 정보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징검다리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기자님께서는 교수님이 짚어주셨던 거 이외로 또 어떤 말씀 좀 첨부해 주시죠. 대부분 참 공감 가는 말씀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세종시가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거는 세종시를 실제로 특히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것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라는 국가기관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맡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는 이제 세종특별자치시죠. 근데 양자의 입장이나 아니면 정책 관심이 좀 다르고 건설하기 시작해서 세종시가 받을 때까지 적어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 또 시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일 좀 아쉬운 게 세종시에 오시면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텐데 전문가들이 오랜 고민을 해서 만든 도시다 보니까 이 도시가 아주 계획적이고 좀 통일된 그런 방향으로 많이 나가요. 근데 실제 이 상권 내지는 생활권이라는 거는 굉장히 융합적이고 약간 모순되면서 이게 전체가 시너지를 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 세종시는 이 이른바 대형 집합상가라는 걸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나성동에 우리 비즈니스 호텔 같은 숙박업소를 지을 수가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행복청이나 LH 계획은 또 대규모 시설들을 입주시키려는 구상이 있을 것 같은데 원래 그런 시설들은 지금 파는 토지의 한 5분의 1 아니면 10분의 1 정도로 좀 더 작게 해서 이런 소규모 자본으로도 투자할 만한 전국에 있는 자본가들을 많이 불러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파는 문제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하는 거죠. 짓는 문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같이 좀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행복청도 그렇고 세종시도 그렇고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는 세계 최고의 걸을 수 있는 도시예요. 걷기가 너무 편한 도시인데 걷고 싶은 도시는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를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우리가 상권 문제나 아니면 세종시의 유동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고민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행정수도 완성 지연 문제를 좀 짧게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이 세종시의 어쨌든 핵심 정체성은 행정수도 역할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좀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기대감도 좀 크게 꺾인 상황인데 이런 집무실과 또 국회 이전이 또 지연되는 이런 가운데 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12월 말에 부산의 해수부 청사가 개청을 하면은 한 1,000여 명 정도 공직자들의 이제 대이동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인구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저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혹은 세종의사당과 집무실 지연 이것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자체가 세종시의 인구를 급격하게 늘리거나 혹은 급격하게 떨어뜨리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살펴보면 그 문제보다는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자세가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행정수도의 일괄 이전이 구상대로 갔었으면
입법 그리고 집행, 행정을 포함한 모든 기능들이 세종에 있었을 것이고요. 예. 그 기능이 세종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만 있었다면 저는 지방 분권의 희망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전략적 방향대로 현 정부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텐데 예. 지난 한 20년 동안 이것들이 정치적 의지 혹은 정당의 어떤 예. 목적들에 의해서 너무나 많이 바뀌어져 왔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부산도 어렵기 때문에 해수부 공무원들이 부산에 가야 될 명분도 충분했던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부산에 가야 되는 명분도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와 동시에 행정수도를 지방분권의 핵심으로 세종에 완성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조금 더 강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것들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세종뿐만 아니라 우리 충남권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이제는 조금 단결된 힘을 조금 보여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부시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우리가 출발점을 좀 잊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데요. 원래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제 행정수도, 온전한 행정수도를 네.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당시 야당, 현재는 이제 국민의힘이 되겠죠. 그쪽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했었죠. 그러다 결국은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위헌 결정이 나서 지금 이제 10여 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 세종의사당이나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12년에 그러니까 그 위헌 결정 이후 8년이 지나서 이전에 우리 이춘희 세종시장님이 선거 공약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10년 동안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연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오랜 노력과 수고가 있었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해양수산부는 제가 좀 그래서 찾아봤더니 1000명까지는 아니고 한 700명이 좀 넘는 정도 인원이더라고요. 근데 대통령께서도 더 이상의 이전은 없을 거다. 상황 네. 변경은 없다는 건 약속을 드렸고요. 또 제가 지난 우리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에 제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행정수도 팀장을 맡아서 처음으로 대통령 국정과제에 50번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아예 명시를 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 대통령 집무실, 국회 그리고 우리 뭐 CTX 그리고 행정수도 특별법 같이 이 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할 행정수도 관련 과제는 다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미 의지를 천명을 했고 예. 여당인 민주당은 지금 행정수도 특별법을 이제 여러 법안을 이미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좀 대승적으로 협력만 해주시면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아마 행정수도의 정체성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해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까 이제 짧게 말씀 나눴던 교부세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부세 산정 구조 때문에 재정적인 불이익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재정 취약성이 생활 SOC와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 지원으로 또 이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또 인구 정체를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런 좀 불이익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와 타 지자체 좀 어떻게 좀 설득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우리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도 기초자치 역할을 떠안고 있는 네.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교부세를 산정 기준으로 잡을 때 기초 수요를 전 정확하게 잡았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2013년부터 2022년까지를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2,166억에서 8,605억 원으로 한 4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예. 같은 기간에 교부세는 오히려 1,800억 정도에서 1,500억 수준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예. 상대적으로 저희와 같은 단층제를 가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한번 살펴보면 지방세가 증가하는 것만큼 교부세도 같이 상승하는 정률 배분 특례를 적용받고 예. 있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저는 세종이 조금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 동시에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 비용을 다시 보전받는 형태의 지원을 한 번 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즉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인프라, 보안, 주거, 교통 등의 전국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따라서 행정수도 부담금의 형태 혹은 교부세나 특별교부세의 형태로 저는 상시 보존할 수 있게끔 조금 극단적인 정책일 수도 있지만 세종시의 자립도를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어쨌든 세종시 입장에서는 되게 필요하고 절실한 부분인데 이게 다른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또 형평성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요? 그러니까 참 첫 단추가 중요한데요. 예.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쉽게 말하면 지방교부세를 총액에서 3% 정률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때 법안을 만들 때 그렇게 확정을 진 거죠. 예. 근데 애석하게 세종시는 그 이명박 정부 때 수정안 파동이 나면서 사실은 굉장히 혼란을 겪다가 원래는 신도시만 이제 행복도시로 만들려고 하다가 세종시 전역이 이제 지금의 그 행정구역이 됐는데 저희는 정률제를 받아들이질 못하고 그러니까 적용을 못하고 네. 지방교부세에서 25% 가산을 해주는 방식으로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첫 출발을 우리가 제주도랑 똑같은 비율로 했으면 지금 제주도가 올해가 아마 지방교부세가 1조 8천억, 3%로 그 정도 되는데 제주도 인구가 한 66만 정도 되거든요. 그럼 세종시는 아마 1조가 조금 넘는 지방교부세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반드시 정률제를 도입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타 시도도 그거를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지방교부세 총액이 한 60조 조금 넘는데 이게 국세의 19.24%거든요. 근데 그거를 22%로 총액을 지방교부세 총액을 좀 늘리자. 그러면 나머지 16개 시도가 받는 액수도 좀 늘어나거든요. 근데 세종시는 포션이 작으니까 남들도 이익이 되는 가운데 우리 세종시도 제 몫을 찾는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지혜와 협력,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부기자 말씀해 주셨던 그런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네요. 어쨌든 네네. 다른 지자체들도 다 그 유익을 좀 누리면서 세종도 명분도 찾을 수 있는. 자, 아까 이제 뭐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한 좀 대안으로 또 여성가족부 이전 비롯해가지고 지금 뭐 법무부까지 시당초 노무현 정부의 그 구상대로 입법기관들 또 사법기관들 다 이제 세종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어떤 기관 이전이 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먼저 부시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야 당연히 세종 시민이고 충청권에 있으니까 행정수도를 잘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이 서울의 과밀을 어떻게 해결할까의 대안으로 우리 행정수도가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면 서울에 지금 그 초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전체적으로 이전을 한다. 그리고 서울은 이 금융 허브나 아니면 문화 중심지 같은 경제 수도 역할로 이제 자리매김하자는 게 원래 첫 번째 구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초심으로 돌아가면 뭐 대법원이 됐든 외교단지가 됐든 공공부문 그 국가급 공공부문은 전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고 그걸 추진하는 것이 맞을 거다. 그래서 실제로 다시 말씀드리면 국정과제에 보면 국가기관의 추가 이전도 이번에 대통령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그 해당 기관은 아니지만 경찰청 같은 경우도 내부적으로 세종시 이전을 좀 검토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 공공부문은 전체가 이전을 한다. 이 원칙을 좀 확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부시장님 말씀하셨던 원칙에 저는 대전제를 한번 조금 보태면 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들어온다면 물리적, 업무적 거리가 최소화되는 기간부터 저는 무조건 이전 대상에 삼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 운영의 컨트롤 타워의 기능이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조직, 재정 전략에 있어서의 중앙부처들이 클러스터링 할 수 있는
본연의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재배치하는 것들을 저는 원칙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그 원칙이 기간은 길어질 수 있으나 방향성이 흐트러진다거나 논의 사항이 다른 주제로 들어간다는 것들은 세종 시민의 입장에서는 약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전에 10여 년 동안 상실감, 회복, 실망 또 기대를 반복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그런 행정도시에 관련된 행정수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굴곡이 조금 없는 예. 정책적인 진행 방향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저는 세종이 교육하기 정말 좋은 도시지 않습니까? 교육과 관련돼 있는 대한민국의 연구와 지원 인프라들이 세종을 주축으로 대전과 협력하고 충청권 전체가 융합될 수 있는 형태의 작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냐의 문제를 가장 혁신적으로 실험하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 제가 가르치는 어떤 수준보다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협력해서 저보다 더 많은 걸 배워오는 걸 제가 따라가야 될 수준에 왔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시간이 지나면 제가 오히려 이제 가르칠 것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들이 이제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 현재 세종에 머무르고 있는 국가연구단지 혹은 정책연구기관들과의 협력이 저는 향후 세종의 미래 교육을 진단하는 데 핵심적인 공간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대전 이외의 다른 충청권에 있는 기관들과의 교육적인 협력들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0만) 인구를 목표로 출범한 세종시의 인구 정체는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튼튼한 재정과 일자리, 또 교육, 문화 등 생활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법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통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위상을 확고히 하는 일도 세종시의 성장 동력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눴던 논의가 세종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완성형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데 작은 디딤돌 역할이 되길 바랍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